형님들 누나들, 메타에서 또 어마어마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메타가 이번에는 라마 4, 원래 지금 라마 3잖아요? 지금 현재 모델이. 근데 이제 앞으로 차세대 모델이 라마 4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흘러나왔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가장 진보된 모델을 만들겠다면서 라마 3를 만들 때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쏟아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3 만들 때 H100 GPU를 16,000개를 썼으니까 라마 4를 만들 때는 16만 개를 쓰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H100 GPU가 GPU 한 개당 $30,000를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6만 개면은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메타가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8월 초에 시그래프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1대1로 대담을 했어요. 이때 젠슨 황이 슬쩍 흘린 말이 있습니다. 메타가 곧 60만 개의 H100 GPU를 가지게 될 거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은 뭐냐면 원래 1월 초에는 마크 주커버그가 연말까지 35만 개의 엔비디아 GPU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곧 60만 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만 개 어디서 난 거야? 메타가 GPU 구매에 더 열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이죠.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슬라가 또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번에 또 뭐라고 했냐면 텍사스에 공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가팩토리 텍사스인데 그 공장 옆에 또 컴퓨팅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코르텍스, 한글로 데네피즐. 이 코르텍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H100 GPU, H200 GPU를 10만 개나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옵티머스 로봇 에 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커버그랑 머스크가 왜 더 좋은 블랙웰 시리즈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의 호퍼 GPU에 올인을 할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AGI 경쟁에 있어서 도저히 남은 시간을 더 기다릴 수 없다. 빨리 GPU를 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는요.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자원 쟁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오른쪽 위에 보면은 미네랄, 가스, 인구수 나오잖아요. 이 세 개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전쟁, 컴퓨팅 전쟁, 그리고 인간 전쟁, 인재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자원을 유찰이나 되게 지금 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뭐 중동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외부 변수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현 주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방이랑 메타가 같이 안경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지금 벌써 2세대까지 왔거든요. 이 2세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안경에다가 카메라 센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라방,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 왓츠앱으로 영상통화까지 할 수가 있대요. 여기에 만약에 메타의 최신 AI 기술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걸 원하는 대로 바꿔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거든요. 싫어하는 사람과 1대1로 면담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제가 안경만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분할을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랑 소통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좀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가 곧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바로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구글 딥마인드가 또 한 번 세상을 놀래킬 만한 또 연구 결과를 내었는데요. 이번에는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예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바로 IMO라는 건데 이 IMO 2024에서 구글 딥마인드의 AI가 은메달, 2등 은메달을 따낸 겁니다. 알파 프루프라는 것과 알파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두 AI가 힘을 합쳐서 28점을 받았는데 사실 금메달 커트라인이 29점이었으니까 세계 각국의 수학 영재들이 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6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금메달은 고작 58명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알파 프루프라는 AI 모델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파 프루프가 이름에 알파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시리즈거든요. 이게 시작이 어디서 된 거냐면 알파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둑 두던 알파고에서 쓰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쓴 거예요. 물론 뭐 좀 최적화를 했겠죠. 바둑 전략 학습하던 기술로 수학 증명을 하는 알파 프루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또 중요하냐면 AI가
고급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정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AGI 발전 속도랑 연결이 되는데 AI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AI가 IMO 금메달을 따면 AGI 시대가 몇 개월 안에 성큼 다가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은메달을 땄잖아요. 내년이면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AGI 시대가 어쩌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구글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 또 재밌는 걸 내놨습니다. 이번엔 로봇 탁구. 탁구 선수입니다. 실제로 포핸드, 백핸드 다 칠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인간 수준으로 스포츠를 하는 첫 로봇이래요. 29명의 인간 탁구 선수랑 붙어서 45%의 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보자랑 했을 때는 100% 다 이겼대요. 이 정도면은 한 아마추어 수준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봇이 결국에는 학습을 할 때 인간 행동을 따라하는 게 개발의 핵심이 되거든요. 여기서 주류가 될 만한 기술이 바로 Sim to Real입니다. 시뮬레이션 to Real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동작을 로봇이 이해한 다음에 가상의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현실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마치 게임으로 운전 연습을 하고 도로에 나가서 도로 주행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로주행 1시간, 2시간 연습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수천 번, 수만 번 쉬지 않고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GPU 덕분에 그렇습니다. GPU 같은 대규모의 컴퓨팅 역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심투리얼이 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가상세계에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이런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가 있다. 그만큼 빅테크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Sim to Real 이런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대규모의 GPU 병렬 컴퓨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GPU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좋은 건 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로봇이 가상세계에서 훈련하는 플랫폼조차도 엔비디아가 잘 제공하는 업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앞으로 메타버스, 로보틱스 이런 개념들이 증시에 막 유행이 불리게 되면은 그때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구글 얘기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났지만 빅테크들이 결국에는 다 비슷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빅테크들이 어떤 곳을 노다지로 생각하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유토피아에서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에서 로봇이 코치로 나서고 수학 과외를 로봇이 해주고 뭐 이런 시대가 근래에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뭐 디스토피아인지 유토피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시대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형리 누나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